미나상 곤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3학년 한자를 현재 공부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의 백자를 모두 끝내고 뒷부분의 백자 중에서 5번째 줄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28강입니다. 볕양, 이볕, 농사농, 푸를록, 양옆, 농록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129강입니다. 미리에, 대신할 때, 거듭신, 가운데 앙, 예대,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미리에입니다. 총 4획이고요. N3회 레벨입니다. 한국식 한자와 일본식 한자가 다른데요. 한국식 한자는 오른쪽에 코끼리 상자가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에는 코끼리 상자가 없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미리의 자는 미리나 먼저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미리의 자는 나여자와 코끼리 상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나여자는 실패의 줄이 감기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여가 예로 발음하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상자가 쓰인 한자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미리 애자는 코끼리 상자가 들어간 몇 안 되는 글자인데요. 한국 한자는 코끼리 상자가 남아있고 일본식 한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뜻은 미리 예측하다 라는 뜻인데 그것은 코끼리는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무덤을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해석은 다양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코끼리는 본래 의심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고 행동한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는 해석의 뜻도 있습니다. 음독은 요입니다. 한국어는 예, 일본어는 요입니다. 예산을 요상이라고 하고요. 예습을 요슈라고 합니다. 예약을 요약라고 하고 이 그림은 예약제로 운용돼서 예약을 받는 모습을 그린 것이죠. 요약그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외로 아라까지메라고 써서 미리 사전에 라는 뜻인데요. 이 책은 일본에서 만든 상용 한자에 맞추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예외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자 사전에는 훈독이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는 훈독은 없고 예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라까지메라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라는 뜻입니다. 미리예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예산, 予算、 미리, あらかじめ、 호텔 예약을 했습니다. ホテルの予約をしました。 버스 시간을 미리 조사해 둡시다. バスの時間をあらかじめ調べておきましょう。 네, 잘 따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대신할 때입니다. 총 5획이고요. N4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신할 대자는 대신하다, 나 교체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대신할 대자는 사람 인자와 주살 익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주살 익자는 짐승을 잡기 위해 줄을 묶어두던 말뚝을 그린 것으로 주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할 대자는 이렇게 줄을 묶어두던 주살 익자에 사람 인자를 결합한 것으로 사람이 끈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끈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세대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독은 다이 또는 타금이 돼서 다이라고 있습니다. 교대를 고다이라고 하고요. 대표를 다이효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타금이 아니고 여기서는 타금이 됩니다. 대표 선수를
나이오 센슈라고 하죠. 그리고 시대를 지다이라고 합니다. 훈독으로 읽을 때는 가와루 또는 가에루요라고 있습니다. 가와루라고 읽을 때는 대신하다, 바뀌다 라는 자동사고요. 가에루라고 읽을 때는 바꾸다, 교환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꾸다, 교환하다 라는 뜻의 가에루라고 읽는 동사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한자가 있는데요. 잠깐 설명해 드리면 변하다의 변자, 변화대 변화를 나타내는 변자를 써서 가에루라고 할 경우는 전과 다른 것으로 바꾸다, 즉 화제나 분위기 등을 바꾸다 할 때 쓸 수 있고요. 우리가 료가에 돈을 바꾸다 할 때 얘기하죠. 교체의 채자인데요. 또 환하고도 같은 뜻인데 다른 새로운 것으로 돈을 일본 돈에서 한국 돈으로 바꾸다든가 다른 물건으로 바꿀 때 쓸 수 있고요. 지금 나오는 대신할 대자는 역할을 바꾸다, 대신하다 이럴 때 주로 쓰는 한자입니다. 예문을 미리 설명해 드리면 조금 후에 이희호시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지만 사장님을 대신하여 부장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럴 때 쓰이는데요. 샤쪼니 가와떼 부쪼가 아이사츠오 시마시다. 이럴 때 대신할 대자를 씁니다. 한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라고 읽을 때는 기미가요, 일본 국가를 얘기할 때는 요라고 읽습니다. 대신할 때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교대, 交代、 대신하다, 바뀌다. 変わる、 김우라 씨가 대표로 결정되었습니다. 木村さんが代表に決まりました。 사장님을 대신하여 부장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社長に代わって部長が挨拶をしました。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거듭신입니다. 총 5획이고요. N3회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듭신자는 펴다나 베풀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거듭신자는 받전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받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상형문을 보면 번개가 내려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번개가 하늘의 신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듭신자는 하늘의 신이라는 뜻으로도 쓰였는데요. 하지만 후에 거듭신자가 번개가 펼쳐지는 모습에서 펴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싱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신, 일본어도 싱입니다. 신고를 신꼬쿠라고 하고요. 신청을 신세, 비자신청을 비자신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답신을 도싱이라고 합니다. 훈독은 모우스라고 합니다. 모우스 또는 모시아게르라는 뜻은 말씀드리다, 여쭙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쇼쭈 오미마이 모시아게마스 하면은 한여름에 보내는 서신으로 더위에 문안드립니다 라는 뜻이죠. 더위를 참고 잘 지내라는 뜻으로 시원한 그림들을 보내서 위로하는 엽서인데요. 이럴 때 그 문구가 쇼쭈 오미마이 모시아게마스 라는 뜻을 적어 보냅니다. 네, 여름의 문안을 여쭙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청하다를 모시꼬무라고 합니다. 거듭신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신고, 申告、 말씀드리다, 여쭙다. 申す、 이것은 세관에서 신고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これは税関で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です。 해외 단기 연수를 신청했습니다. 海外短期研修に申し込みました。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가운데 앙입니다. 총 5획이고요. N3회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 앙자는 가운데나 중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앙자는 큰 대자, 이 부분이죠. 큰 대자와 먼데 경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상형문에 나온 앙자를 보면 사람 머리에 무언가 걸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목에 가추를 차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추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에 씌우던 나무칼을 말합니다. 그래서 앙자는 사람이 가추의 중앙에 자리에 앉은 모습에서 가운데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입니다. 음독은 오라고 있습니다. 중앙을 주오라고 하고요. 중앙구를 주오구라고 합니다. 훈독은 없습니다. 가운데 앙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중앙, 中央、 중앙구, 中央区、 광장 중앙에 모여주세요. 広場の中央に集まってください。 중앙구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中央区にある会社で働いています。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미리예입니다. 미리예. 예산을 요상이라고 하고요. 그림에는 요약그 새끼네요. 예약석이죠. 그리고 미리, 사전에 라는 뜻은 아라까지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대신할 때입니다. 교대하다 할 때는 고따이, 교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와루는 대신하다, 바뀌다, 사람을 대신하다 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자는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신고구, 세무서에 확정 신고하다 할 때 각대 신고구라고 합니다. 신고구 이럴 때 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다, 겸양어죠. 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앙자입니다. 가운데 앙자, 중앙을 주오 하고요. 중앙구를 주오구, 일본에 긴자가 있는 데를 주오구, 동경에 긴자가 있는 곳을 중앙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129강에서 미리에 대신할 때 거듭신 가운데 앙, 예 대 신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0강에서 3개의 페이지를 또 복습하겠습니다. 129페이지서부터 131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12개 한자를 또 복습할 테니 여러분 JLPT를 공부하시는 분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틀에 4개씩 외우는 것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공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